평택 세관만 하더라도 뭐 한 34명 그 정도 네. 인력으로 거의 뭐 한 4, 5천만 건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루에도 진짜 수천 개 상품을 혼자서 처리해야 될 정도인데 어차피 지금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알리센터 확장한다 하더라도 통관 자체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시장에는 중국발 시커머스 알리테모와 쿠팡에 불이 붙었습니다. 알리가 뭐 한 1조 5천억 정도. 그 중에 이제 물류센터 투자 금액이 약 3천억 안 되는 것 같은데 2,600억 정도 되나요? 그러면서 국내에 이제 물류 거점을 확보한다는 얘기, 이거 자세히 또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쿠팡 같은 경우도 쿠세건이 70%인데 이거 뭐 지망권까지 주요 도시 8곳에서 90%까지 확대한다는데 요 내용 한번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야, 마 교수님. 네. 알리하고 쿠팡의 전쟁 앞으로 계속 불붙겠죠. 그렇죠. 사실 알리익스프레스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적극적으로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작년만 네. 하더라도 네. 물류센터 얘기는 사실은 몇 년 뒤까지 얘기로 갔었는데 이렇게까지 빠르게 치고 네. 올라올 줄 몰랐고요. 네. 오히려 알리익스프레스 때문에 지금 거꾸로 테무라든지 쉬인이 지금 비상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네. 알리익스프레스가 저렇게 나가는데 굉장히 초조해서 쉬인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지사 났지만 테무도 국내 지사가 들어오면서 알리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진짜 뭐 테무가 거의 뭐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그 알리는 뭐 거기서 좀 주춤했죠. 그렇죠. 근데 예상외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을 그냥 집중 공략한다 그러면서 작년 3분기, 4분기까지도 사업 계획 내용들이 명확하게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 2024년 1분기에 자본금도 증자하면서 뭐 본격적으로 뭐 K베뉴에도 좀 가속 붙이면서 모든 걸 갖다 이제 올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쏟아부은 금액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에 뭐 이 정도 금액은 큰 금액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 제가 이제 1조 4천, 1조 5천 중에 물류센터 거점 5만 평 이상을 하는데 뭐 2,600억 쏟아분다? 그것도 올해 1년 안에 물류센터 거점을 갖다가 확보하기도 쉽지 않지만은 물류센터를 갖다 1년 안에 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 착공부터 해서 네. 뭐 실질 설계하고 준공까지 받으려면은 한 2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뭐 네. 뭐냐면 또 박사님 전문가시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센터를 갖다가 지금 올해 안에 일단은 뭐 최대 물류센터를 한다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해요. 제가 저도 이제 물류부동산 한 15년 이상 하고 참고로 동탄물류단지 가장 큰 물류센터 8년 전략자문에 장기동 물류센터, 오정동 물류센터 큰 센터를 다 지금 관련돼서 좀 움직였거든요. 중요한 거는 물류는 거점 사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이후로 해서 냉동, 냉장이 넘쳐날 정도로 많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오버플러가 됐고요. 또 여기서 이제 상온이 부족하다가 최근에도 상온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 공실률도 아직까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근데 이 상황에서 알리가 한국의 물류센터를 들어오려면 처음에는 인허가 맡은 거점을 갖다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한 5만 평 정도 공사하려면은 최소 1년 반에서 2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하려면은 장기 계획엔 들어가지만은 단기는 이제 올해 안에 뭘 목표를 가지면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기존에 물류센터가 넘쳐나기 때문에 알리가 상온이냐 저온이냐 냉동냉장 융합형이냐 여기를 보는 게 우선이고요. 평택이라든가 인천항만 같은 경우는 통관형도 있지만은 항만 입지형이기 때문에 물류센터 이미 차이니어가 물류센터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원창동을 좀 갔다 왔는데요. 원창동에 이제 북항 쪽이죠. 거기 보니까 지오형부터 쿠팡부터 알리 물류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평택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평택 항만에 있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수도권에 집중해서 지금 전진 배차 들어오는 게 좀 좋거든요. 이렇게 따지면은 기본적으로 이천이라든가 덕평이라든가 요 정도, 사실 여주도 상당히 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물류센터를 갖다가 진행 중인 거, 그 아직까지 이제 준공했던 물류센터를 갖다 확보해서 여기다가 세팅하는 게 제가 가장 빠르지 않나 보고 있네요. 그렇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알리익스프레스가 평택 인근에 물류센터가 네. 있지만 네. 뭐 물류센터 구조가 여러 개 아닙니까? 형태가. 네, 그렇죠. 트랜스포트 센터라고 불리는 통과형 물류가 있고 네. 디스트리뷰션 센터라고 불리는 보관형 물류가 있고 네. 또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풀포먼스 센터 FC. 네. 지금 알리바바가 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FC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있는 평택 물류 같은 경우에는 임시 물류 정도밖에 안 될 거고 네. 궁극적으로는 임차로 들어왔던 부분을 지금 알리바바가 이제 그거를 공격적으로 풀포먼스 센터로 들어가느냐 네. 아니면은 이거를 또 보세 물류로 들어가느냐 그런 여러 가지 전략 때문에 네. 아직은 운신의 폭을 어떻게 할지 네. 그리고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 고객이 물건을 주문해서 결제하고 나면 이제 물건이 이동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발에서는 다 차이니어가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들어와서 뭐 물론 이제 포워딩 업체를 이용하겠죠.
그러면 들어오면 이제 항공하고 해상이 두 루트가 있는데 급할 때는 뭐 항공으로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인천 쪽으로 다 오고요. 해상 같은 경우는 뭐 오면은 이제 평택하고 인천이 이제 주요 거점이니까 오는데 국내 이제 다수의 기업들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은 통관을 하는데 많은 기업을 지금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하자면 용마로지스니 에이시코와 물류니 대한통운이 모든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통관은 다 해주는데 현 상황에서 지금 통관이 지금 보틀렉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난 방송에서 우리 이제 마 교수님하고 같이 얘기했지만 통관이 지금 계속 나가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 23년에 이제 하반기에 통관 상시 제도를 갖다 24시간 해줘갖고 이게 어떻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희도 방송하면서 진짜 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빨리 해주다가 보니까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물량이 작년에 직구 물량이 제가 알기로도 중국발 시커머스가 한 8,800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물량을 빨리빨리 해주면은 우리 경쟁 기업은 너무 힘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방송하면서도 고민이 네. 좀 많이 됐죠. 지금 이 순간도 고민인 게 지금 그 평택 세관만 하더라도 뭐 한 34명 그 정도 인력으로 거의 뭐 한 4, 5천만 건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인력에서 진짜 하루에도 진짜 수천 개의 상품을 혼자서 처리해야 될 정도인데 어차피 지금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알리익스프레스가 물류센터 확장한다 하더라도 통관 자체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지금 물량에서 확대가 되는 거는 쉽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게 흐름대로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이게 통과를 많이 시켜주면은 국내에서 이제 소비자들은 지금 고물가 시대니까 필요해서 빨리 오는 것도 이제 좋아하는 분도 있고 사용해서 불만인 분들이 있는데 국내 기업이 엄청 타격이 그렇죠.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기업 타격 문제가 확실히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저렴하고 질 좋은 품목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걸 망설일 리는 없겠지만 실제로 많은 이슈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뭐 요즘에 뉴스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700배에 해당하는 뭐 니켈 카드뮴 중금속이 나와 있고 그렇죠. 최근에 나왔죠. 어린이 학용품이라든지 가방에도 한 50배가 넘는 그런 유해 물질이 나와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통관이 빨리 된다는 거는 큰 이슈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식으로 그런 안전판을 잡아 놓을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과연 그렇게 해서 지금 30명 있는 직원을 100명, 200명으로 늘려서 그 혈세를 지원해서 특정한 업체에만 혜택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골고루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유독 딱 두 업체만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라도 사실 그 부분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만 집중적으로 혜택이 들어가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당하게 속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느 순간에 23년 하반기에다가 알리가 들어온다, 테무가 들어온다, 요즘 쉬운 얘기를 속 들어갔더라고요. 패스트 패션. 이제 알리는 무조건 한국 시장을 집중 공략해서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알리도 이제 가속이 이제 지금 흐물흐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물류센터가 왜 중요하고 알리가 2,600억 갖고 물류센터 하면서 뭐 말단 배송을 움직인다? 사실 이거 큰 비용도 아니거든요. 지금 알리는 돈을 갖다가 이제 판매 쪽에다 역점을 둔 거예요. 무조건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제 3조를 쏟아붓는 쿠팡 얘기도 좀 할 겁니다. 맞불을 붙여서 이제 쿠팡도 공격적으로 나간다 했는데 쿠팡이 거의 2014년에 로켓 배송 2시간을 시작하면서 거의 9년 됐네요. 9년, 10년 되면서 전국 거점으로 110만 평이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 쏟아붓습니까? 투자받은 금액이 거의 6조 이상, 7조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으면서 첫째, 쿠팡 풀필멘트 센터 전국에 뭐 주요 거치 30개 이상의 도시에 지금 해갖고 지금 쿠세컨이 쿠팡의 권역이 지금 70% 만든 게 현상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배송 말단하니까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서비스하고 여러분들 거기를 갖다 CLS를 갖다가 회사 아마 CLS도 결산이 이제 조만간 나오겠지만은 매출 규모가 1조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배송 전문 이제 계약한 배송 기사가 한 15,000명 이상 되고 그분들이 또 잘해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배송이 안정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쿠팡 입장에서도 나머지 뭐 3조를 투자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거점을 확대해서 뭐 알리를 갖다가 이제 견제하겠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디예요? 뭐 경북의 진천이니 충북의 제천이니 부산, 이천, 천안, 대전, 광주, 울산 이렇게 지금 거점을 뒀는데요.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2022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요. 그 안에서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의 주요 항만 공항인 거점인 부산이 매년 지금 인구가 줄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부산도 최근에 인구가 줄다 하니까 얼마냐면요. 330만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 5,131만 명 최근 데이터 나온 걸 보니까 그중에 서울시도 인구가 계속 줄어갔고요. 938만 명.
인천은 300만 명 그대로 유지했는데 다 이 인구가 어디 갔죠? 요즘 동탄이라든가 신도심 쪽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1363만 명.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서울, 경기도, 인천, 수도권이 인구의 과반수는 넘었지만은 물동량이 60을 70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수도권 집중 쪽으로 공략하는 게 맞는 거였죠. 근데 이제 쿠팡이 앞으로 3조 원을 투자해서 지방권까지 밀집도가 낮은 쪽까지 다 한다?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는 않았어요. 예. 사실 이게 쿠팡이 지금 발표한 이 물류센터 거점들이 이미 2020년도, 2021년도에 네. 확정이 된 거예요. 부지를 사놨다는 거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있었죠. 예, 이미 부지를 사놨어요. 네. 김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뭐 제천이라든지 전부 부지를 사놓고 네. 지금 뭐 일단 김천만 하더라도 27,000평에 1,000억 투자하겠다. 부산 네. 5만 1,000평에 2,200억 투자하겠다. 뭐 제천 같은 경우에도 3만 평에 1,000억 투자하겠다. 이미 4년 전에 전부 다 확정이 됐는데 관건은 속도 조절을 갖다 굉장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김천 센터를 잘 유심히 복원했는데 네. 그 김천시에서 굉장히 밀어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 속도 조절하더라고요. 최근에 물류센터 과잉으로 조금 언제 지을까? 네. 뭐 심지어는 이걸 갖다가 지을까 말까까지도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 봤는데 드디어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알리 때문에 이 부분을 네. 칼을 뽑고 미뤘던 숙제를 해 나가는 거라서 네, 이거 알겠- 3조라는 게 새로운 돈이라고는 약간 일부는 있을 겁니다. 2천이라든지 네. 대부분은 기존 센터 확정돼 있는 것들을 이제 짓기 시작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쿠팡도 지금 변화가 많은 게 뭐냐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도 첫째는 물류센터를 갖다가 자사화시켜서 자기네가 투자해서 다 하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제 과거에 지금 덕평물류 거기 지금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 저기 화재난 자리를 다시 이렇게 해갖고 땅을 해갖고 지금 공사 중이더라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 메가센터가 몇 군데 있는데 일반 네. 풀필먼트보다도 훨씬 규모도 크고 일반 풀필먼트 센터를 컨트롤하는 그 정도의 센터였기 때문에 네. 중부권에서는 사실은 이 수도권지에서 가장 큰 센터가 덕평센터였었죠. 네, 네. 뭐 대구센터라든지 덕평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3대 메가센터가 있었는데 지금 덕평센터가 만약에 다시 리뉴얼을 해서 확장 그대로 오픈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도 네. 물류도 오히려 지방권에 있는 그런 부분보다도 훨씬 더 도움이 될 부분도 있어서 오히려 저는 이런 신규 하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덕평센터가 빨리 완공이 되고 그게 이제 실제로 그렇죠. 투입이 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요. 물류센터의 주요 거점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많이 요즘 물류부동산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데 사실 뭐 경부 측에서는 뭐 용인까지 뭐 기흥 그쪽까지 이제 땅이 워낙 힘드니까 이게 이제 영동 쪽으로 가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양재IC 주변만 가더라도 물류센터 넘쳐납니다. 거기 양재IC 17번 국지도 가면 좌우로 많고요. 그다음에 그 지나서 이제 덕평 또 여주까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주 끝까지도 물류센터가 지금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양재에서 출발하면 여주까지가 90km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리가 만약에 한국에서 거점을 둔다면은 여주는 너무 멀지 않나? 90km에서 그 뭐 1회전 배송밖에 안 되고 또 이게 들어오려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